안녕하세요. 1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중심의 설명도 하고, 또 3차시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간단한 현대 미술에 대한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한 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현대 미술의 작가들을 보면, 근대 미술에 보면 이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신고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가 있고 사실주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인상주의 등으로 이제 전개되는데요. 우리가 현대 미술의 시작은 제가 이야기했죠. 인상주의부터 저는 이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대 미술은 보통은 이렇게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그런 그 낭만주의라든가 사실주의라든가 인상주의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술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신고전주의는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사조이고요. 또 건축, 미술, 그런 예술 전반에서 나타난 것이 신고전주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 양식의 반동으로 그리스, 로마의 회기를 기조로 해서 정확한 묘사, 이성적이며 균형 잡힌 형태 및 의미 있는 주제를 담기도 했습니다. 이 낭만주의는요, 19세기 초중반에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요시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초월한 이런 자유로운 이런 내면 세계를 표출한 인간의 그런 감정을 중시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유행한 이 사실주의 및 이 자연주의는 그런 객관적인 사물과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미술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밀레의 이삭즙기, 만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작품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중엽에 유행한 이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인데요. 20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다양한 미술의 시작들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그림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 밀레 작품들은 객관적인 그런 사물, 그리고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미술 양식입니다. 이게 이제 밀레의 이삭주기이죠. 이 수확이 끝난 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이 3명의 여성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자연의 풍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경치라든가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 밀라의 작품은 일상적인 이 일상적인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풀밭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 3명의 여성을 그리는 것이죠. 이게 밀레의 이삭죽기입니다. 이거는 밀레 만종이죠. 번역은 만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제는 삼종기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 저무는 저녁 일터에서 이 감자를 캐던 중 종소리를 듣고 멈춰서 삼종기도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 자연에서 자연의 이 그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자연의 일상적인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는 이런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묘사하며 19세기 중반에 미술사를 장식했고요. 이는 인상주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대표적인 화가로는 또 유명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있고요. 고흐는 밀레의 예술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밀레를 따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대표적인 화가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밀레의 작품을 수십 점들 이렇게 모작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서도 밀레의 풍경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구도나 이런 상징적인 표현 등은 이 세라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대표 작가인 이 박수근이 12살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박수근과 밀레 12살 그 소년 박수근은 밀레의 그 만종을 본 뒤에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1914년에 태어난 이 박수근 화백과 100년 앞선 이 1814년 세상의 빛을 본 이 밀레입니다. 그래서 딱 100년의 차이가 나요. 이 밀레와 박수근의 이 연도를 보면 이 100년의 이것들을 가지고 100년 전에 있는 그 그림들을 보고서 밀레가 반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화가의 인연과 삶이 보입니다. (1926년) 12살 되던 박수근은 일생일대 경험을 합니다. 프랑스 출신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을 본 거죠. 소녀는 그 후 매일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박수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박수근 이 스크랩북에는 이렇게 만종, 이삭 죽는 사람들, 모성애 등 밀레의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수근이 밀레를 롤 모델로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박수근과 밀레가 닮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뭐가 닮았을까요? 네, 둘 다 이 농촌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독실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밀레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농가의 풍경, 수학에 대한 신께 감사, 시골 특유의 정겨움, 그 다음에 이 소박함은 이 박수근에서도 낯설지 않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박수근과 밀레와 만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수근도 그렇고 밀레도 그렇고 아마 공감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시골에서 살았다는 거. 그 옛날에 이 박수근 화백이 살았을 시기에는 정말 그 하나도 발전돼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수도도 없었고 그래서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 밀레도 이 자연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수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밀레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이제 그런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인데요. 현대미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해서 보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전시장을 찾아서 감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감상도 하고요. 또 도록이나 팜플렛이나 영상 자료 등을 보고 감상하기도 합니다. 또 도서관에서 화집을 찾아서 보고 감상하기도 하죠. 이렇게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시장에 가서 직접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낌을 보면서 뭐 감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인터넷을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감상도 충분히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록이나 팜플렛이나 영상 자료 등을 보고서 감상하기도 하죠. 도서관에서 화집을 찾아보고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이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이 전시장에 가면 미술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화廊도 있고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미술관 안에 다양하게 내가 박물관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고 나와서 또 미술관도 구경을 하고 또 이런 전시장에서 쉬다가 뭐 화廊도 가고 공원도 가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을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이 현대미술을 감상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특징적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서 저거는 무슨 특징이 있네. 저게 때문에 그림이 더 잘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재료나 표현 방법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 또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새롭게 사용한 기법들이다. 이제 다양한 이런 기법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기법들을 가지고서 접목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미있는 점들, 제작 의도에 대해서 뭐 느껴지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하기입니다. 이거는 현대미술의 감상 관점을 조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과제가 아마 나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금방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많이 사용한 것, 또 보색을 많이 써서 색의 대비를 극명하게 한 것, 이 세 가지가 고흐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이 작품은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라의 작품입니다. 전묘법으로도 유명하죠. 병초나비에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화가는 전묘법의 화가입니다. 사회 계급의 구성원들이 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색으로 칠해진 병시된 작은 점들은 이미 이런 색들을 감상자들의 눈으로 감상자들의 그런 눈에서 시각적으로 혼합되게 주었는데 이는 물감의 안료가 원래 갖고 있는 색과는 다른 색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거 볼까요? 리히텐슈타인의 눈물의 행복한 눈물입니다. 이 만화도 제도에 들어가면 그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만화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이 이 독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지점은 만화를 도입하겠다는 발상, 그 무형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드가의 작품입니다. 드가의 발레 교습소이죠. 여기는 새롭게 사용한 기법하고 이제 했는데요. 움직이는 것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표착하여 그리는 그런 독자적인 수법을 썼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특히 보는 각도를 바꾸어 가면서 정확한 데생과 풍부한 색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무의를 모델로 한 작품이 많아서 무용의 화가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만화의 작품입니다. 이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구도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구도이며 만해는 이 미술의 기본도 모른다는 등 갖가지 구설수로 시달리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21세기 들어서 사진 전문가가 그림 속에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만해의 억울한 그것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르셀 듀상의 샘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마르셀 듀상은 이 버려진 변기에다가 샘이라는 명제를 달아서 그 출품함으로써 기성품도 예술의 작품이 된다며 제품을 미술의 대상으로 삼아 개념 미술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 미술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가 나갑니다. 어떤 과제냐? 내가 좋아하는 화가 혹은 작품 위주로 이 현대 미술의 감상 조사하기. 그래서 과제 1 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이 화가 작품을 뭐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안에다가 찾아서 붙여주셔도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필요한 그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찾아서 붙여도 되고요. 뭐 화보나 그 도록이나 뭐 그림집에서 이미지들이 있다면 그거를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심상적으로 하셔도 되고 또 뭐 상상 뭐 창의적인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기법은 자유입니다. 뭐 정말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만들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기로 하시면 되고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 만들기를 잘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풍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서요. 내가 보는 느낌은 어떻더라. 그것들을 좀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은 좀 더 효율적이더라. 내가 보는 것들은 좀 더 여러 가지의 경향들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느낌 이렇게 참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은 뭐 사진을 대처해도 되고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만들기에서 사진 찍어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주제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화가 혹은 작품 그것들을 조사하기를 첫 번째 과제로 내놓을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